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개봉한 한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영화는 지금 썸네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날렵한 전쟁 영화고요. 전편의 성공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했죠. 같은 감독의 7년 전, 벌써 언제입니까? 이 명량이 나온 지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 명량의 김한민 감독이 두 편의 속편을 공헌하고 명량의 거대한 성공 뒤에서 이 두 편의 속편을 공헌을 했고, 이 명량의 이순신 장군의 주요 해전 두 가지죠. 가장 큰 승리를 거둔 한산대첩, 그다음에 마지막 이순신 장군의 죽음에 이르는 노량 대첩까지, 이렇게 해서 3부작을 완성할 계획을 세우고 영화를 준비를 했고요. 사실 두 편의 영화가 모두 촬영이 끝났어요. 이 한산과 노량, 그리고 이 한산과 노량에서 맡은 이순신들이 모두 다른 명량까지 해서 모두 다릅니다. 2014년도에 명량이 나왔고요. 이 작품이죠. 명량. 너무나 유명한 1700만 명이 든, 사실 1000만이 넘었다는 거는 영화적 완성도를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현상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고요. 명량은 이제 누구나 봐야 될 영화가 된 형식이었던 거죠. 한산이 이 명량을 넘어서는 흥행에 성공할 것이다. 사실은 좀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너무 거대한 성공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한산은 명량보다 훨씬 더 날렵한, 그러니까 영화적으로는 훨씬 더 깔끔하게 뽑아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편에서 많이 비난받았던 심파적 요소, 그 다음에 너무 장황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편집을 거치면서 많이 조정된 느낌입니다. 영화 자체의 상영 시간은 뭐 사실 비슷합니다. 명량도 128분이었고요. 한산도 129분이니까 거의 같은 러닝타임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신 2시간여의 러닝타임 동안 한산은 필요한 영화적 구조를 갖추고 철저하게 한산 대첩이라고 하는 사건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도록 영화의 전쟁 서사를 잘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사실 그런 시각적 요소들을 아주 잘 구현해냈는데, 그 요소의 첫 장면을 구축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변요한이 있는 와카사카라고 하는 이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요한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인 캐릭터죠. 물론 일본어 대사 처리라든가 이런 건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어차피 한국 영화에서 한국 배우들이 일본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설픈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제가 일본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마치 대부를 보는 듯한 느와르의 주인공처럼 이 영화에는 이 이순신을 맞이하는 일본의 전장 장수죠. 이 와카사카, 이 사람의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의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영화는 전적으로 이 이쪽에 와카사카가 서해대 교전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한산대첩 이전에 있었던 전장에서 소위 말하는 거북선의 등장을 보는, 거북선의 등장을 보고받은 병사들에게 보고를 받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카이젠 영화의 이제 예고편에도 나왔던 그 괴물 거북이, 이런 일본어는 바로 이제 거북선의 등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거북선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 유명한 키워드를 이 영화에서는 또 아주 꽁꽁 숨겨놔서 잘 결정적인 순간에 잘 써먹고 있습니다. 이 거북선의 요소가 등장을 하고 있죠. 신무기죠, 말하자면 전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철갑선 신무기가 등장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도 이제 영화의 한 구성 요소로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영화에서 사실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량에서 등장했던 최민식 배우와 박해일이 연기하는 이순신은 좀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 고뇌의 최민식 배우가 연기했던 명랑의 이순신은 그런 인간적 고뇌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모두 또
이 한 인물 속에서 표현해야 되는 인물로 등장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박해일의 이순신은 말이 거의 대사가 거의 없는 아주 과묵한 인물로, 그리고 어떤 판단을 끝까지 장고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뭐 신의 21 비유를 빌자면 일종의 풍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역할로 치자면 이순신의 숙적이 되는 이 와카사카 역할의 변요한 배우가 사실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서사적으로 측면에서 보자면, 물론 이거는 이제 영화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 전설 같은 존재죠. 이 존재에 성웅화되어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드라마적 요소 변화를 구사하는 것은 이제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 차원에서, 서사적 차원에서 첫 장면에 이순신이 부상을 입고 그 부상을 입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활을 쏘는 장면, 그 다음에 활을 쏘는 또 이 한산대첩에서 장면, 요걸로 이제 사실 영화가 수미상관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전쟁과 전쟁의 교다리를 아주 스피디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고 말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인 한산대첩이라고 하는 그 장면에 그런 본격화된 장면을 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이 드라마적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드라마적 요소를 채우고 있는 것은 일종의 첫 버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는 이제 두 가지 축, 전장을 대비하고 있는 서로 정보를 파악하는 그런 첫 버전의 양상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버전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이 인물들이 이제 이 인물, 김양기가 연기하는 인물이라든가 옥태견이 연기하는 인물이 이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인 김성규가 연기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 이 김성규가 연기하는 인물은 명랑에서 등장했던 인물인데 나중에 이제 그 이순신의 부장이 되는 사람이죠. 인물인데 이 영화는 한 시간적으로 4년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사적으로는 이제 이 영화의 주요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의로운 세력과 의롭지 않은 세력이라고 하는 그 구도, 그러니까 침략 전쟁을 벌이는 일본 왜군들과 침략 전쟁을 벌이는 왜군들과 그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이순신과 그의 장수들의 모습이 이제 일종의 의로움과 의롭지 않음의 싸움으로 대립되어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이 캐릭터 김성규가 연기하는 이 잡혀온 일본인 병사가 그 질문을 던지는 캐릭터 역할을 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는 어쨌든 간에 이 결국은 마지막에 펼쳐지는 이 한산대첩의 이 하객진이 펼쳐지고 이것이 실현되는 과정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숨겨졌던 비밀 무기였던 거북선이 등장하는 결정적인 순간들, 이 장면들을 재현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인물적 요소들을 말끔하게 좀 정리를 해낸 편이에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 지금 변요한이 연기하는 캐릭터, 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일본 내에서의 이제 일본이 이제 전국 시대가 끝나고 나서 정리된 다음에 이제 임진단을 펼쳤기 때문에 그에 대립되는 인물로 이제 이 김성균이 연기하는 가토라는 인물도 와카사카와 대립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곳을 이제 빼앗아서 취하고 어떻게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는 인물로 등장하고요, 가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펼쳐지는 첫 버전의 양상 속에 이제 얽혀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이 양상이 어쨌든 조선인들이 갖고 있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비전, 그리고 확신, 이것들과 그 다음에 국가 침략, 전쟁의 양상으로 펼치고 있는 일본군의 대립의 구도를 명확하게 잘 세우고 있기 때문에 관객 입장에서 몰입하기가 굉장히 쉬운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밸런스를 단순하게 이 와카사카 변요한이 연기하는 캐릭터를
뭐 그냥 후지게나 그냥 악역으로만 빌런으로만 묘사한 게 아니고 나름의 야심과 야망을 가지고 있는 좀 생동감 있는 캐릭터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적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 양자의 구도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아주 잘 맞았기 때문에 전쟁의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서 펼쳐지는 전장 자체에 더 실감이 되고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단순하게 뭐 살인마 같이 묘사하지 않았어요. 다르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요 장면, 요 모습들이 일단 영화의 전적인 균형, 마지막에 연결되는 전장 장면의 묘사들이 잘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 예들은 이 원균 캐릭터를 연기하는 손현주 배우의 모습에서도 흡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균이 밉살스러운 인물인 거는 이 영화에서도 비슷하게 있습니다만 명랑에서처럼 막 아주 그렇게 무지하거나 뭐 이런 정도로까지는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덜거리는 정도의 역할이고 그 톤도 너무 과장되지 않아서 영화에서 그렇게 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조선의 장수들은 대개 안성기 배우가 연기하는 이 노장은 일종의 삼국지로 치면 황충 같은 그런 캐릭터로 또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게 균형추가 잘 잡혀 있는 상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박지환 배우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의 경우도 사실 범죄도시 2에서 굉장히 코믹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좀 그런 톤이 조금이라도 나올까 약간 우려스러웠는데 아주 진지한 톤으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영화의 그런 톤 자체가 아주 잘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가능한 거는 이 시각적 요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영화의 스틸에서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좀 밝게 이 스틸은 나와 있습니다만 영화는 이 파란색 의상들이 대부분 검은색처럼 보일 정도로 상당히 되게 느와르적인 느낌을 주는 되게 무거운 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화의 비주얼 스타일, 시각적 스타일도 되게 진지하게 잡혀 있습니다. 아까 빛의 요소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변유한 캐릭터가 처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그 빛의 요소들, 이 음영의 요소들이 작동하면서 복합적인 인물인 것을 와카사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사실은 명랑에서 이제 조진웅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인데요. 완전히 다른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드라마적으로는 이순신이라고 하는 배우 캐릭터는 오히려 이제 뭔가 결정해주는 한 단계 위의 인물이지만 그래서 드라마에는 오히려 적극적이지 서사에는 별로 개입되어 있지 않은 인물로 등장합니다. 보고받고 정리하고 판단하는 근데 그래서 굉장히 영웅적으로 판단하는 캐릭터라고 하는 요소를 잘 사용하고 있고요. 결코 흥분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아마 그 연출의 변에서 이 물과 같은 배우라고 그래서 이제 박해일 캐릭터 선택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서사들이 그래도 꽤 흥미롭게 흘러가는 이제 그 요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첩보물적인 요소들이 잘 판단이 되어 있고 그것은 이제 서로를 속고 속이는 그런 장면들이 들어가는 거 정보전이죠. 그러니까 정보를 서로 빼내고 거기다 지나치게 너무 많은 극적 드라마를 넣지 않았어요. 상징적으로 발각되는 장면이 하나 정도 나오는데 요 스틸 보면 이제 예측이 되시겠죠. 나오는데 그 장면 정도를 제외하면 심각한 게 막 쫓기는 그런 장면들은 이제 양측에 한 번씩 정도 등장하는 정도고 그 긴장감을 조정시키는데 충분한 정도의 역할. 그리고 이 처음에 등장했던 거북선의 디자인이 좀 변형돼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요소들도 드라마적 요소로 잘 녹아 들어 있어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아주 몰입감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그 전쟁 영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장황하지도 않고 2시간의 러닝타임 동안 후반부에 힘을 준 부분 역시 이 클라이맥스를 구성하고 있는 이 지금 그린 스크린에서 찍고 있는 이 판옥선의 모습을 보이죠. 이런 전투 장면이 굉장히 멋지게 표현이 됐고요. 명랑에서 왜 사람들이 막 그 쓰는 작전 자체가 뭐 고정에도 좀 안 맞고 너무 인간의 좀 심파적인 측면이 두드러지지 않았냐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이
이 영화에서는 지금 이 한산에서는 그런 당신의 전략 전술의 요소들을 적절하게 잘 녹여가지고 납득이 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요소를 가지고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아주 밸런스가 잘 맞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새롭다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몰입하면서 볼 수 있는 대죽 전쟁 영화로서는 아주 볼 수 있기 편한 그런 영화로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도 밸런스가 잘 맞는 편이고요. 그 전쟁에서 좀 과잉되었던 요소들이 통제가 잘 되었기 때문에 아주 누아르적인 남성적인 스타일의 전쟁 영화로서 완성도가 훌륭하게 구성되어 나온 영화입니다. 전적으로 VFX 그 다음에 뭐 시각적인 요소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고요. 편집도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크레디트를 보면 영화 속에 등장하지 않는 다른 좀 특별 출연한 배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잔가지들을 많이 쳐냈다고 할 수 있겠죠. 딱 영화의 플롯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로만 집중해서 이 이야기의 그런 특징들을 잘 정리해서 담아낸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뭐 어쨌든 국뽕 이런 말들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국뽕보다도 하나의 좀 뭐 국뽕적 요소가 없을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 임진왜란을 맞서 싸웠던 조선조의 장수였고 이 장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 국뽕적 요소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영화 자체가 담고 있는 스타일이 과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 더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영화의 전황 자체가 뭐 사실 스포라고 할 게 없는 그런 이야기고 한산대첩은 이순신 장군이 거둔 가장 압도적 승리였던 거고요. 그 과정의 요소들을 그래도 너무 싱거운 게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싱겁지 않게 아주 긴장감 있게 잘 그려내고 있는 영화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을 만한 여름에 몰입하면서 보실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네요. 한산 용의 출연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전쟁 영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많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 또 노량은 어떻게 만들어질지가 기대가 됩니다.